대칭 미분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를 물어볼 때 자주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극한에서 아까 우리 기출문제 풀 때도 많이 물어봤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극한까지 존재해, g의 극한까지 존재해. 이거를 가지고 f 플러스 g가 존재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극한에서의 대부분 문제고, 그 다음에 얘가 x는 a라는 지점에서 얘도 연속, 얘도 연속이야. 그러면은 둘이 더했을 때도 연속이냐? 라는 게 물어보는 게 보통 문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가 미분 가능하고 g가 미분 가능하면은 f 플러스 g도 미분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것도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었던 거 기억나죠? 얘가 극한이 값이 존재하고 얘가 극한까지 존재한다고 해서 나누기도 존재하냐? 그건 아니고, 얘도 나누기도 존재하냐? 아니고, 얘도 나누기도 존재하냐? 아니고, 그때마다 상황을 달리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대칭 미분이란 걸 좀 집중을 해볼 겁니다. 자, 미분이 가능하면은 그 다음 조건도 미분이 가능하냐를 물어볼 거예요. 일단 미분 가능하다는 개념부터 다시 짚어볼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 f 프라임 a의 값이 존재해야 한다 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얘는 리미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의 값이 존재한다는 의미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또 돌려서 말을 하면은 fx라는 개념이, fx라는 함수가 x는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자, 대칭 미분은 제시하는 게 이런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외워두세요. 이 패턴, 이 형식 자체를. 2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마이너스 h가 존재한다 라고 할 때, 존재. 그러면은 미분계수, 일반적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얘가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참이 되겠죠? 존재하는 거 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도 존재한다? 이거는 참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을 때 평범한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참이 될까요? 거짓이 될까요? 얘는 거짓이 됩니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얘가 존재할 때 얘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지만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존재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알겠죠? 그거를 알려줄 거다. 그럼 반대로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얘가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틀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다시 한번 존재할 때 얘도 존재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가 대칭 미분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것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빨간색. 자, 리미트 h가 0으로 한다고 했을 때 2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마이너스 h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평범한 녀석일 때 이거는 쓰고 지울 거예요. 평범한 녀석일 때는 평범하게 문제를 풀면 돼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 원래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었다고 했었을 때 여기를 대충 a라고 하고, 그럼 이만큼이 a 빼기 h, 이만큼이 a 플러스 h가 됐었어 가지고 얘를 계산하면은 우리 많이 풀어봐서 알고 있죠? 얘는, 이거는 흰색은 쓰고 지울 겁니다. 내가 공식 알려줬던 거 기억나나? 얘랑 그대로 써가지고 얘는 f 프라임 a가 되는데 분모가 h였어, 2h였으니까 2로 나눠줘가지고 얘는 f 프라임 a의 값이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 말고, 자, 함수가 좀 더러운 모양, 그러니까 절대값 모양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a가 됐었을 때 함수가 절대값 모양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지점이
a-h가 될 것이고 여기 지점이 a 플러스 h가 되는데 얘를 실제로 함수를 집어넣은 거잖아. 오케이? 근데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분모는 2h 점점 0으로 다가가는데 f a 플러스 h 이만큼 값이죠. 여기 값만큼의 값을 대충 베타라고 할게요. f a 플러스 h는 값이 베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f a 마이너스 h의 값도 베타가 될 테니까 빼기 베타가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 얘는 2h분의 0 고정값이 되지. 됐습니까? 왼쪽에서의 기울기랑 오른쪽에서의 기울기, 왼쪽에서의 방향성이랑 오른쪽에서의 방향성이 같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계산 결과는 분모가 0이 가든 말든 분자값이 그냥 0의 고정값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0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0이야.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됐든 간에 계산 결과가 그냥 0으로 고정이 돼 버리겠죠. 됐지? 따라서 좌우 대칭적인 이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미분 계수가 이 대칭 미분의 계산 결과가 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따라서 그럼 뭐냐? 얘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동규? 졸리면 저기 뒤에 나가서 서 있으세요. 자, 얘는 X는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그래,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X는 A라는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동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죠. 오케이?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마이너스 h의 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0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대칭 미분을 물어보면은 얘는 계산 결과가 0이다. 극한값이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에 대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오케이? 핵심적인 거는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얘가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은 얘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존재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존재하잖아. 0으로 존재하잖아. 근데 얘가 미분 계수 존재하지 않죠. 그치?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사실 얘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오케이?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 말하려고 내가 이 단원을 준비했냐?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기타 등등 있어요. 자, 여기다가 싹 다 정리할 겁니다. 어떠한 그래프에 대해서 얘들의 값을 다 비교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얘 미분 계수가 1이라고 해봐요. 오케이? 그리고 자, 물어볼게요. A라는 지점에서 미분 계수를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그림을 보자마자 그림이 많이 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풀 때 그림을 보자마자 얘 값을 다 한 번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림 먼저 말하기 전에 얘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은 뭐부터 해야 되지? 자, 얘는 그냥 정상적인 미분계수인데 얘는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좌우 미분계수 평균이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좌우 미분계수 평균 좀 이따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표현 방법이 다른 거지 사실 똑같아요. 그냥 미분계수 정의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항상 앞서 수학 하에서도 말했었고 그리고 수원 과정에서도 말했던 내용 A 홀수 제곱을 하면 크기 방향이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A랑 B랑 같다는 것은 A의 세제곱이랑 B의 세제곱이랑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실수 범위 안에서는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 같으면은 A랑 B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실수 범위 안에서는. 근데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라고 같다고 하면은 얘가 같으면은 이건 성립하던데 A 제곱이랑 B의 제곱이랑 같다라고 해서 이건 성립하지 않죠? 그치? 이거는 수원에서도 내가 크기 비교나 기타 등등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세제곱이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지 얘랑은 표현이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쓰는 거 아마 좀 이따 다 똑같아질 겁니다. 근데 H의 제곱을 하잖아요. H의 제곱은 H가 0으로 갈 때 H제곱은 항상 양수죠. 얘는 우미분 계수가 돼요. 우미분 계수를 표현하라. 그러니까 리미트 F 프라임 A 플러스를 계산하라 라는 것을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좀 이따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을 때 이 A라는 지점에서 미분 계수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1, 얘는
계산 직접 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결과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얘도 1이 나오고 얘도 1이 나오고 얘도 1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절대값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 A라는 지점에서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우미분계수가 1이 나왔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라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가 않죠. 오케이? 근데 얘는 이렇게 대칭적인 녀석에서는 좌우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왼쪽의 값이랑 오른쪽의 미분계수랑 값이 같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랑 값이 똑같다고 했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미분계수가 똑같아져서 얘도 존재하지 않고, 근데 얘는 봐봐요. 얘는 우미분계수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미분계수가 1이야. 실제 얘는 A에서 미분계수가 없지만 얘는 우미분계수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1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얘가 절대값 함수에서만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절대값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 줄 텐데 여기다가 살짝 더 다른 추가 설명을 하고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만약에 x 그리고 x-2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해봐요. 오케이? 자, 여기서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내가 절대값 fx를 구한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얘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원래 0과 2에서 해를 가지는 2차 함수이고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그쵸? 절대값을 씌우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2차 함수가 된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부분은 다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지만 0과 2에서의 미분계수는 존재하지가 않겠죠. 오케이? 왜냐하면 왼쪽에서 미분계수는 음수고 오른쪽에서 미분계수는 갑자기 양수가 되는 거니까 중간에 0에 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넘어가는 거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근데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얘예요. 얘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 이게 얘는 절대값이니까 아까 절대값은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랑 오른쪽의 미분계수랑 부호만 다를 뿐이지 똑같잖아요. 핵심이 뭐였어요? 이거 좌우 대칭적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의 함수값, 여기서 함수값이 같아졌기 때문에 빼면은 0이 되는 거잖아. 선생님 얘는 좀 엄밀하게 그려보면은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그 A-H를 넣었을 때랑 A 플러스 H를 넣었을 때랑 함수값이 달라지니까 0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집중. 자, 결론은 얘도 0이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좀 큼직하게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오케이? 근데 얘를 한 100만 배 확대를 했다고 해보세요. 100만 배 확대를 하면은 이 A라는 지점에서 왼쪽에서 미분계수랑 오른쪽의 미분계수가 절대값이랑 같아지게 돼요. 왜냐면은 엄청 확대하면 얘가 곡선처럼 보일까 직선처럼 보일까? 직선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거 2에서의 미분계수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미분하면 2x 빼기 2가 돼서 여기서 미분계수가 2이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에요. 순간 미분계수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랑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미분계수 2, 미분계수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얘를 100만 배 확대했더니 이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됐죠? 왜냐면은 이거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똑같은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됐죠? 근데 얘가 접혀서 올라가 버렸으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미분계수 마이너스 2, 여기서 미분계수 2가 되고 그러면은 h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서 값이 같죠? 그래서 이 값이 여전히 또 0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다 됐어요? 여기서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없죠?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절대값뿐만이 아니라 이런 2차 함수나 4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도 대칭 미분을 하면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항상 0이 되냐? 아니에요. 뒤에서 말할 거지만 이 A라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아예 다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경우 함수가 돼가지고 얘가 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만 배 확대해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얘가 기울기가 2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h랑 h를 넣으면 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0분의 무한꼴이 되기 때문에 0분의 상수꼴이 되기 때문에 무한이 돼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개념을 알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지금 개념 설명 중이에요. 근데 이거 알아두시면 이제 뒤에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옵저버 핵심이 개념을 알아두고 문제를 편하게 푸는 거였죠. 자, 어떠한 녀석이 함수가 가로 열고 x-a의 절대값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지점에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꺾여 있으니까 존재하지가 않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 세제곱도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오케이? 근데 우미분계수는 존재하겠지. 이거 미분해보면은 미분한 다음에 a 집어넣으면은 미분계수가 a인가? a가 만들어집니다. 맞나? a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건 뭐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지점 대칭 미분이죠. 오케이? 왼쪽에서의 기울기랑 오른쪽에서의 기울기가 다르게 보여요, 선생님. 아닙니다. 이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대를 해보면은 이 a라는 지점에서 왼쪽에서 미분계수, 오른쪽의 미분계수가 똑같아요. 절대값 씌웠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 했죠? a-h, a 플러스 h의 실제값을 구해가지고 빼버리면은 그냥 0 고정값이 되기 때문에 얘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항상 0이 되나요? 아니라고 했죠? 얘가 왼쪽에서의 미분계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가 2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미분계수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극한값 계산하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긴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x가 될 것이고 우미분 계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미분 계수를 물어보면 2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보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얘가 존재하면은 얘가 존재하냐? 맞아요.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얘가 존재하지 않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유제 2번 같은 거 보자마자 풀 수 있어요.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에서 나온 게 뭐예요?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 그러면은 1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쵸? 자, 유제 2번. 기억에서 지금 첫 번째 제시된 게 이 f라는 녀석이 f'1의 값이 0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안에 얘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연속이고 왜냐면은 우리가 다 공부했었죠. 미분계수 존재한다는 것은 연속이고 연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극한값도 존재한다는 거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연속이다. 근데 지금 그 뒤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얘가 1에서 연속이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을 보면은 위랑 똑같네요. f'1의 값이 0이다. 미분계수가 0으로 존재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존재하면은 대칭 미분이 존재하냐를 물어봤잖아요. 이건 존재합니다. 얘기했죠? 미분계수 존재하는 것에서는 대칭 미분도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우스래 절대값 x-1이라는 함수에서 여기 대칭 미분의 값은 0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맞죠? 이거 0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오른쪽에서 물어보는 게 대칭 미분 1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1을 집어넣어 봤자 그 미분계수가 왜 오늘 약간 답답하지? 1에서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건데 미분계수가 아니라 대칭 미분 물어보는 거니까 왼쪽에서의 값과 오른쪽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빼면은 그냥 분자의 고정값이 0이 된다. 따라서 얘 계산 결과가 0이다가 맞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정답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아까 이거 정리해 준다고 했죠? 여기 한다가 언급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자, 얘는 그냥 미분 계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되고 이거 지우고 나서 한 번 더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이름 대칭 미분인데 저는 이 대칭 미분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걸 좀 쓰고 싶어요. 좌우 미분 계수 평균. 일단 길게 쓰면은 좌우
미분계수 평균 이라고 할 겁니다. 얘를 계산하면은 좌우 미분계수 평균이랑 값이 같아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이라고 써져 있지만 여러분들을 페이크 치기 위해서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 미분 계수랑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곱은 양수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거, 그러니까 좌 미분 계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어지면은 얘는 미안해요. 좌가 아니죠. 우죠? 우미분계수가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좌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정리, 복습 해서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본 거다 보자마자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F 리미트는 다 무시할 거예요.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H로 낳는 거. 이게 의미가 뭐였죠? 여기 써놨는데 아예 다 지워버렸다. 얘를 대충 A라고 할 건데 얘 의미가 미분계수였죠. 얘가 미분계수.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계속 됐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할 거예요. 자,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를 EH로 낳는 거. 얘를 B라고 할 겁니다. 얘 다른 이름은 뭐였죠?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얘를 대칭미분이라고 하고 대칭미분. 그리고 내가 부르는 이름이 좌우 미분계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문제 풀 때도 좌우 미평이라고 합니다. 좌우 미분 평균. 자, 분모에 2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뒤에 페이크 문제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H의 제곱분의 F A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F A. 얘를 C라고 표현을 해보고 얘는 우미분계수 라고 표현을 할 거고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H의 세제곱분의 F A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F A. 얘를 D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그냥 미분계수예요. 그냥 미분계수. 헷갈리지 말라고 한 번 더 언급해 줍니다. 몇 번씩 자주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A의 값이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 이걸 가지고 B의 값이나 C의 값이나 D의 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면은 존재하니? 이거를 물어보면은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 얘가 되는지 얘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얘가 존재하면은 얘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 돼요. 자,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안 물어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 B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대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치? 얘가 존재한다는 것은 물론 얘가 이분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은 존재할 수도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좌우 미분계수 평균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얘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C의 값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했죠. 오케이? 얘가 이렇게 끊겨 있어도 우미분계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틀렸어요. 하지만 얘는 동의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반대로 A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아. 이거를 가지고 B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것 또한 거짓이 됩니다. 이거의 대우죠, 사실. 대우 명제에서 여러 번 쓰시면 됩니다, 이거.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이제 슬슬 복습되죠?
얘는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얘의 값은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C C가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잠깐만요, 존재하지 않을 때가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죠, 틀렸죠? 아까 내가 말로는 다 해놓고 존재하지 않죠? 그치? 존재하지 않는다가 보장이 안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실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거 봐봐요. 실제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미분계수는 존재하잖아. 오케이? 보장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칭 미분에 대한 개념, 유제, 그 다음에 복습이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19, 20, 21, 22 다 풀어보세요. 지금 지우고 나서 또 설명해 줄 겁니다. 19번 보겠습니다. f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gx라는 게 절대값 fx가 아니에요. f 절대값 x예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0과 4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f를 그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fx가 될 텐데 절대값 x를 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x의 양의 부분에서는 그대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대로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x가 음수였을 때는 이 오른쪽에 있었던 게 왼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gx 이자 f 절대값 x 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기억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h가 t로 갈 때 극한값이랑 실제값이랑 같다. 두 글자로 무슨 속? 연속이죠. gx가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연속이 맞죠? 기억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연속으로 물어본 거니까 미분계수 문제라고 해서 미분계수 관련된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거 것도 복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니은 보는데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왼쪽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라고 해석을 해보면은 t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g에서. 오케이? 그래서 g의 t 미분 계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g에서의 t 미분 계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그게 f 프라임 gt랑 같다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이거 같을까요? 틀릴까요? 해봐야 되겠죠. 일단 틀릴 것 같은데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t의 값이 양수면요. 다시 좀 이쁘게. t의 값이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t의 값이 양수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좌우를 비교를 했었을 때 왼쪽은 결국 t의 값이 양수면 그냥 f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따라서 f 프라임 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의 값이 양수면 얘도 똑같아지잖아요. f 프라임 t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이 같아지는 게 맞아요. 됐죠? 오케이? 하지만 t의 값이 0이었다고 생각해봐요. t의 값이 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t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건데 t에서 미분계수 얘는 좀 안 맞죠? 오케이? 그쵸?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가 않는데 자 중요한 게 얘예요.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얘는 사실 같은 게 그래 얘는 같은 게 f 프라임 절대값 x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에다가 f 프라임 x, f 프라임 x를 한 다음에 x에다가 절대값 t를 집어넣은 거랑 값이 같아져야 돼요. 얘랑 달라요. 왜 다르냐고 생각을 하면은 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다르냐면은 얘는 사실상 미분하고 절대값 t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거는 분홍색은 안 적어도 돼요. 자 f가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미분을 하면은 얘는 2x-4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값 t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절대값 t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공간이 없는데 미분계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건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거 실제 그림을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게
이 녀석의 함수가 돼야 돼요. 좀 헷갈리죠? 오케이, 헷갈리는 대로 넘어가세요, 이거. 그치.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t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둘이 이것 때문에 달라져요. 됐습니까? 따라서 얘랑 걔랑 달라지기 때문에 얘랑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니은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얘는 gx의 미분계수랑 이게 미분한 다음에 t 집어넣은 거랑 살짝 달라지게 돼요. 아무튼 0에서부터 일단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게 핵심 포인트는 얘죠. 얘가 대칭 미분, 내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나의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좌우 미분계수가 되는데 0에서 모든 t에서 얘 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좌우 미분계수가 이렇게, 좌우 미분계수 이렇게, 여기서 좌우 미분계수 이렇게, 좌우 미분계수 평균 이렇게, 좌우 미분계수 평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좌우 미분계수 그 평균이 0이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존재해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미분계수는 뭐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여기가 포인트가 되잖아요. 이 0에서의 좌우 미분계수 평균 이 값을 계산하면은 얘는 0이 되겠다. 그래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쁘게 절대값이 씌워진 거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으니까 얘 값은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나요? 여러분 이거 다 미분계수 끝난 다음에 테스트 또 볼 거예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본 적 있다가 되면 안 돼요. 자, 20번. F가 이렇게 되어 있고 G는 F의 절대값이란 말이에요. 얘는 0과 2를 해로 가지는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G는 거기에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G예요. 됐죠? 자, 첫 번째. 얘가 존재하냐를 물어봤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G 0의 값이 F 0의 값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얘는 H분의 G 0 플러스 H 빼기 G 0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냐를 물어봤는데 G는 0, 1. 0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림을 보자마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기억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얘가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미분계수라고 했죠? 1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냐를 물어봤는데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이만큼을 말을 하는 거잖아. 걔는 F'1이랑 같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 말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이거 공부하다가 몇 번 틀렸단 말이에요. 이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얘가 왜 갑자기 2배가 되지? 틀렸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2가 나눠줘야 되잖아. 2로 나눠져서 평균이 되는 겁니다. 2로 나눠주면 이거 2 넘겨주면은 여기 2 있는 거 없애고 얘가 2로 바꿔주면은 좌우 미분 계수의 평균이 F'1이랑 같냐를 물어봤는데 자 1에서 봐봐요. 1에서 좌우 미분 계수 평균은 얼마가 돼야 돼요? 얘니? 얘가 한번 꺾였잖아. 1에서 그럼 좌우 미분 계수 평균 대칭 미분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그치? 뭐 입을 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몰랐어요. 알겠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얘는 좌우 미분계수 평균이 0이 되는데 얘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얘가 뭐 2였나? 뭐 이렇게 됐다고 해요. 둘이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틀렸다. 니은만 정답이다. 그래서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1이 아니라 0과 1이 아니면은 다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돼요. 얘는 오케이? 아니구나. 아니지. 이 사이범위 빼고 여기의 값이랑 여기 값이랑 여기다가 적당히 TT 집어넣고 하면은 되는 거겠죠? 그것만 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내용 있나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21번은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유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자,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동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개념을 알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편하다. 시험 시간에 탐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재차 강조합니다. 자, 얘가 미분이 가능하면 얘 값이 존재하냐? 얘가 다른 말로 우미분 계수잖아요. 오케이? 실제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면은 우미분계수도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면은 실제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그거는 보장할 수 없어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 똑같은 거라고 했죠. 얘가 그냥 미분계수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자마자 얘는 동치가 되겠다. 일단 니은이 성립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얘 이름이 두 가지라고 했죠. 대칭 미분, 대미 또는 저는 이게 좀 더 편해요. 좌우 미평,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이다. 됐습니까?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이라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같냐? 아니죠.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얘가 존재할 수 있지만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그거는 보장할 수 없다 라고 누누이 말을 했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니은만 정답이다. 얘도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를 토대로 21번 이런 문제가 준킬로로 나옵니다. 킬로 아니에요. 준킬로로 나오니까 21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F는 저기에 절대값이고 얘 미분계수, 좌우 미분계수 평균을 구하는 게 그게 G인데 여기서도 내가 문제 풀다가 배웠는데 몇 번 틀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문제 풀 때 저는 분자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나 봐요. 아래가 안 보여요. 여기 이 안 달려있으면 뭐예요?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의 2배죠. 그거를 내가 자꾸 계산 안 해가지고 55로 대답을 해가지고 틀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저 같은 실수 안 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얘는 얘의 의미가 뭐냐? 좌우 미분계수의 곱하기 2가 되겠죠. 분모에 2가 없었으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은 진짜 단번에 풀려요. 자, 얘는 뭐예요? 2랑 3을 해로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2가 한 여기쯤 있고 3이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한 2가 여기쯤 있고 3이 여기쯤 있고 얘가 한 X축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지점이 대충 여기가 1, 4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이 0, 5 그 다음에 이렇게가 6, 7, 8, 9, 10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자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G0 플러스 G1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됐죠? 이거 수치를 그냥 내가 0, 1, 2, 3, 4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6, 5, 6, 7 블라블라블라 10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됐습니까? 자, 내가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2에서 미분계수, 좌우 미분계수 2배라고 했는데 2배 무시하고 좌우 미분계수 평균이 얼마예요? 이렇게 꺾이면 그렇지. 2에서 0, 3에서도 0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1에서의 미분계수 이거 구하고 0에서 미분계수는 그냥 직접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 계산 결과가 뭐야? 어차피 절대값이 씌어졌지만 여기서만 생각하는 거고 이거를 빼고 나서 미분계수 하는 것은 그냥 F' 2x-5만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0에서의 미분계수를 생각하면은 -5이고 1에서 미분계수 생각하면은 -3이 됐는데 사실 이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왼쪽에서 미분계수랑 오른쪽에 미분계수랑 더하면은 사라져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0에서의 미분계수랑 5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은 더해서 사라지겠죠. 이 둘이 더해져서도 사라집니다. 됐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6, 7, 8, 9, 10만 구하면 되겠죠.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은 12 -5니까 7이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7 집어넣으면은 블라블라 10 집어넣으면은 20 빼기 5니까 15가 돼서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죠? 우리 수원을 나와 함께 공부했었잖아요. 수원에서 중항의 번제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생각합시다. 얘랑 더하면은 22 곱하기 얘가 모두 몇 개야? 6, 7, 8, 9, 10 5개잖아.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여기서 틀리더라고요. 왜 틀렸냐? 얘가 좌우 미분계수의 2배라고 했잖아요. 2배를 자꾸 이거 하면서 계산 안 하고 있어요. 오케이? 거기다가 곱하기 2를 따로 또 해주셔야 돼요. 계산 결과 110. 준킬러 아니면 킬러에 다가갈 수 있는 충분히 어려운 문제인데 난 잘 푼다 하다가 이거 꼭 놓치더라고요. 2번 풀었는데 2번 틀려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깔끔하게 푸는 건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습니까?
없죠? 2차 접선 성질을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중3 또는 고1, 고2 과정에서, 그리고 사실 미분 접선이라는 것은 접선은 그래 중3 때도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공부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변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3에서도 나오니까 만약에 중3 1학기는 이미 지났죠. 여한테는 뭐 필요가 없지만 중2쯤 얘를 공부했었고 이제 3학년 1학기 시험을 봤을 때 이걸 알고 있었으면 좀 더 다양하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2차랑 접선이랑 성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거를 모두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림을 한 이 정도에다가 그리고, 자, 첫 번째 말해주는 것은 접점 거리 비율. 자, 어떠한 접선의 방정식이 한 점이점 이 정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그려요.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 하나 그려. 그러면은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점 X좌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여기 점에, 이거 보라색으로 체크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만나는 점 X좌표를 베타라고 생각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게 내가 뭘 한지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지. 2차 함수 바깥에 있는 점에서부터 접선을 슉 그렸더니 접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 접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작한 점의 좌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평균이 됩니다. 얘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 녀석의 X좌표가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거리를 따져보면은 얘랑 얘랑 길이, 얘랑 얘랑 길이가 서로 똑같아요. 됐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평행선 길이 비율.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자, 내가 그림을 좀 안 이쁘게 그려서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선을 이어보면은 선화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같은, 미분계수가 같은 X좌표에서, 그러니까 결국 평행선, 접하는 평행선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접하는 평행선 하나를 그리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 하나를 그리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길이랑 거리가 같습니다. 무조건. 여기 거리가 만약에 3이었어요. 여기 거리도 무조건 3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이게 2차 함수 접선에서의 평행선 길이 비율이고, 그 다음에가 넓이 비율. 넓이 비율. 여기에 넓이를 S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T라고 하면은 얘가 좀 더 사실 아래가 좀 더 모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 대 T를 생각하면은 넓이 비율이 항상 2 대 1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좀 이쁜 모양에서만 될까? 아니에요. 얘가 약간 기울어진 모양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 바깥쪽 점이 한 여기쯤 있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접선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접선은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됐습니까? 좀 안 이쁘니까 다시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여기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생각하면은 그림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X좌표 생각하면은 무조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오케이? 됐죠? 이게 여기 보이는 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평행선 길이 비율. 이 두 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랑 같은 접선 하나 그리고 여기 점을 지나는 선 하나 그리고 만들면 이렇게 길이 비율이 같아지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넓이 비율. 여기 마찬가지로 이 볼록한 녀석 넓이를 S라고 하고 이 안쪽에 있는 넓이를 T라고 하면은 S랑 T의 넓이 비율이 2대 1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응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x의 제곱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가 0,0이 되겠죠? 한 여기쯤 0, 다시 여기쯤 0,-4에서 그린 두 개의 접선을 그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접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텐데, 오케이? 이해됐죠? 뒤에서 공부하는 내용도 만들면 되는데, 아무튼 뭐 0,-4에서 하면은 얘가 꼭지점에 잡혀서 바로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맨 처음 시작을 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은 여기 점의 좌표가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의 좌표가 2,4가 되게 됩니다. 그럼 둘이 더한 것의 평균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오케이? 따라서 접점 거리 비율, 이게 이렇게 길이 비율, 이렇게 길이 비율, 이렇게 길이 비율이 같아진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평행선 길이 비율, 이렇게 점점 이으는 건 녀석이랑, 얘는 그러면은 기울기가 0인 녀석이잖아요. 기울기가 0이면서 여기 접하는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녀석이랑 이렇게 거리를 구해보면은 여기 0,0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랑 이렇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평행선 길이 비율도 만들어졌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넓이 비율 구해볼 건데, 여러분 인티그랄 적분 공부했잖아요. 적분해가지고 이 안에 거 넓이를 구해도 되는데, 이거 공식이 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앞서 내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이만큼 넓이 구하는 방법이 얘 둘이 빼가지고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만큼 넓이가. 자, 그래서 얘는 베타가 2이고 알파가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4의 세제곱이 돼서 위의 넓이가 6분의 64가 되고, 아래 넓이를 구해보면은 얘의 절반이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넓이를 구해보면은 6분의 32가 됩니다. 됐죠? 따라서 넓이 비율도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쁜 모양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약간 꺾인 모양도 해봐야 되겠죠? 자, 2분의 1 x의 제곱을 그릴 거예요. 그리면은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깥쪽 점을 이번에는 맨 처음 제시를 한 게 여기가 -2,2를 내가 제시를 해놨구나.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점을 왜 이렇게 다 넣었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지 모르겠네. 자, 2, 블라블라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접점이 한 여기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자, 얘가 2, 블라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점이 -2, 블라블라라고 했어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이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무조건 6, 블라블라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6,18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평행선 길이 비율, 이렇게 평행선이랑 접하면서 기울기가 같은 평행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이랑 길이를 구해보면은,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넓이도 구해보면, 여기 넓이 위에서 공식 말했었잖아요. 얘는 6분의 A, 이거 A예요. 받아야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1이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얘는 1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은 8의 세제곱이 되겠다를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거 넓이가 12분의 512 맞나? 이거 A 앞에 있을 텐데 얘가 12분의 512 이거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 절반 값이니까 12분의 128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실제로 적분해가지고 인테그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최고점 계소가 1이에요. 근데 이게 K라는 지점이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는데, 문제가 A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우리 과거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그 접선에서의 기울기 구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길이가 만약에 4, 여기가 7이에요. 그리고 이게 x의 세제곱 블라블라요. 여기서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 뭐였죠? 최고차항 계수 1 쓰고 여기 거리 4, 여기 거리 11 쓰는 거였잖아요. 기억나죠? 오케이? 만약에 여기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달고 이 거리가 4,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7,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2차는 다를까? 똑같아요. 2차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계수, 자, 최고차항 계수 쓴 다음에 이거 길이 곱하기 이거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x의 제곱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1을 달고 길이가 2이기 때문에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원래 정석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긴 한데 정석은 내가 아예 안 써놨구나.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뒤에 것도 쭉쭉 풀어보세요. 23번 문제 안 쓰고 싹 풀어보겠습니다. 자, 4분의 1 x의 제곱 위의 점 2, 1 그러면은 4분의 1 x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한 여기쯤에서 2, 1이 있어요. 지금 뭘 하는 거냐? 정석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 방법은 한 두 줄이면 풀려요. 그림만 그리면 풀려요. 자, 2, 1인데 얘의 접선을 L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이 L이 되겠습니다. L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Y 프라임을 생각하면은 2가 내려오는 거니까 2분의 1 X가 되는 거고 여기서의 2를 집어넣었을 때 미분계수는 1이 되는 거니까 아 이거 미분계수가 1이야. 따라서 얘는 Y는 X 그리고 2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L에 대한 방정식인데 얘가 Y는 2랑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겁니다. Y는 2가 한 여기쯤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는 몸모커마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P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 중 L이 아닌 직선을 M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M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데 M이 있는데 이 M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중 기울기가 1이 아닌 거 찾아보면 되겠죠? 오케이? 해서 정석 방법은 이겁니다. 2분의 1 x의 4분의 1이죠. 4분의 1 x의 제곱 2랑 자, 여기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뭔지 몰라. 기울기 뭔지 모르니까 대충 t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p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서로 접해요. 접하는 t의 값 중에서 하나는 1일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다른 하나, 음수의 값을 구했을 때 그때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한 거예요. 됐죠? 쓱 지금 느껴지죠? 바다 방법이었으면은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얘랑 둘이 더한 것의 평균이니까 지금 보라색으로 바다 방법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바다 플러스도 좀 뒤에 좀 이따가 해줄 건데 바다 방법이었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둘이 더했을 때 평균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 블라블라가 됐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마사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을 못 찾으니까 정석 방법은 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 돼요. 오케이? 이거 써줄까요? 넘어갈까요? 정석 방법 보여줘 한번? 아니 그냥 넘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레몬들 할 거야.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의사 표현을 좀 더 우리 반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접선해가지고 접해가지고 판별식 0 하는 거 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귀찮은 걸 탈피하기 위해서 옵저버 방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공부해 두시고 바다 플러스 뒤에서 공부하는 거랑 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아직 공부하지 않은 기술이에요. 뭐냐면은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x좌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꼭지점이 0,0이라고 했을 때 꼭지점이 0,0이라고 했었을 때 접점에서부터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접점 x절편과 원래 점의 x좌표의 길이 비율을 구하면 얘가 무조건 2대 1이 됩니다. 2대 1. 그럼 여기 길이 비율은 자연스럽게 1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해 줄 겁니다. 이거를 알고 나면 이 문제가 또 쉽게 풀려요. 여기 점의 좌표가 이게 4분의 x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2, 블라블라가 됐어.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잖아요. x절표는 무조건 1, 블라블라가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제가 얘가 y는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1, 0이 되고 여기는 2, 1이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1 빠졌고 이만큼 더 빠져야 되니까 한 여기쯤 있어가지고 얘가 뭐뭐콤마 마이너스 2. 그 사이에 x는 1 빠졌고 1 빠져서 0, 1 빠져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바다 방법.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면은 그림상 여기라고 대충 할게요. 대충 여기라고 할게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 점의 좌표 구했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야? 여기를 뭐 대충 뭐 m 이렇게 컴마라고 하면은 여기도 또 길이별로 이렇게 같아서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몰라요. 아무튼 2랑 마이너스 1이랑 2랑 더해가지고 둘이 더한 것의 평균이 2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컴마 블라블라다 라고 해서 또 미분계수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서 또 그냥 비율관계로만 다 할 수 있습니다. 도형이잖아요. 어차피 얘도. 그러니까 비율관계로 모든 걸 다 풀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어디에 A는 필요 없어요. X의 N제곱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오케이? 여기 점의 좌표 뭔지 몰라요. 뭐라고 했지 내가? 모르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잖아요.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의 좌표랑 x 절편의 좌표랑의 비율 관계를 생각하면 무조건 x n제곱이었을 때 n 대 1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선생님 왜요?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해 보세요. 증명하면서 시간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 비율은 n-1이 되겠죠? 무조건이에요. 예시. 자,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그려져 있어요. 얘가 대충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한 점, 여기가 한 4,16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접선의 방정식 뭔지 몰라요.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좌표가 4고 2차잖아요. 그럼 길이 비율이 2대 1이 되겠다. 여기도 1이 될 테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 길이 비율이 같아져 가지고 여기 점의 좌표가 무조건 2,0이구나 를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비율 관계로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공부했던 닮음으로도 풀 수가 있잖아요. 여기 길이 비율 같다. 여기도 길이 같아야 되니까 이 y절편은 0,-16이다 를 꺼낼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또 풀면 되고,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2차 말고 3차, 4차, 5차도 엄청 많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x의 세제곱 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쪽은 근데 신경 안 쓸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이번에는 3,27 여기 점 3,27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여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슝 만들어 보면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 비율이 3대 1이 된다. 길이 비율이 3대 1이 된다. 라고 했어요. 여기 길이 비율은 2가 되겠죠. 이런 것도 체크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길이가 3이었으니까 여기 좌표가 3,0이 될 테니까 여기 점의 좌표를 만약에 구하라. 접선의 방정식 같은 거 구하지 않아도 여기가 2,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쭉 연결이 됐었을 때 만들어지는 y절편 구하라고 하면은 y절편은 길이 비율이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길이 비율로 1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0,-54이다 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접선의 방정식 안 구해도 이러한 쉬운 것들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없이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에 y절편 구하라고 생각한다고, y절편을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많이 길어지겠죠? 그렇게 멍청하게 문제 푸는 거 지겨워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x의 n제곱이 있어서, 이거 안쪽에 그려야지, 바다야. x의 n제곱이 있어서 대충 1사분면만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자, 아무튼 핵심은 여기 점의 좌표가 a, a의 n제곱이라고 생각하면은 뭘 그린 거니?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수선의 발 이렇게 그려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점의 좌표가 a, 0이 되는데
길이 비율을 해보니까 얘가 n 대 1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비율과 위치를 생각할 건데요. 여기 비율이 n이었을 때 위치는 a가 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비율이 n-1이 된 거죠. n-1일 때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n에서 n-1로 1 빠진 게 아니죠. 비율이니까 n분의 n-1이 곱해진 거지. 아, 여기는 n분의 n-1 a가 되겠구나. 아하.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는 n분의 n-1 a, 0이 되겠구나 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y절편을 구하라고 해봐요. 1이었을 때 높이가 an제곱이었잖아요. n-1이었을 때 생각하면은 n-1이 곱해지고 마이너스가 되겠다. 아, 여기는 0, 마이너스 달고 n-1 a의 n제곱이겠다. 이걸 공식화 시켜서 외우진 않아요. 숫자마다 따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많이 피곤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를 가지고 몇몇 문제를 풀어볼 거다. 유제 1번. 자, x의 n제곱을 그리고요. x의 n제곱.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반대로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이거 정석으로 한번 해봐요. 정말 눈물이 날 겁니다. 근데 정석이 아니라 바다 방법으로 풀 거예요. 1,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됐죠? 자, 동규. 여기서 접점의 좌표가 뭔지 몰라요. 접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는데 수선의말을 내렸어.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요? 이렇게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요? n제곱이었으니까 n 대 1이 되겠죠? 해서 여기 길이 비율이 n, 여기 길이 비율이 1이고 여기 길이 비율은 n-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아까 썼던 거 비율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 위치는 n-1이잖아요. 오케이?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실제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위치는 1이 되었잖아요. 됐지? 그러면은 내가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여기 점의 좌표, 여기는 길이 비율이 n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치는 뭐가 된다? n-1에서 n이 곱해진 거니까 얘는 n-1에서 n이 곱해지는 n-1분의 n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점의 좌표가 이 위치가 n-1분의 n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n-1분의 n의 n제곱이다 를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기울기는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x가 얼마나 증가해서 1에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는 계산을 구해보니까 얘는 n-1분의 빼보니까 n-1분의 1 만들어질 것이고 y 증가량을 생각해보면 얘는 n-1분의 n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국 얘는 n-1에 하나가 나눠진 거니까 n-1제곱 분의 n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지 이거를? 아니씨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너무 내가 더럽게 풀었죠? 아, 미분계수했구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약간 어려웠죠? 과거에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했었는데 자, 과거에는 저는 이거 미분계수를 하면은 y''을 하면은 x의 n-1제곱 했잖아요. 거기다가 얘를 집어넣었었어요. 오케이? 따라서 미분 계수를 구해보면은 얘는 n 똑같아, 값은 똑같아요. 다시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더 편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고 n 하고 x 자리에 n-1분의 n을 집어넣은 거니까 n-1분의 n에 n-1 제곱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분모는 n-1에 n-1 제곱 그대로 될까? 될 것이고 분자는 n의 n-1 제곱인데 n이 한 번 더 곱해지면서 n의 n 제곱이 되겠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값이 나왔죠.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로그 gn 2를 집어넣었을 때부터 10을 집어넣었을 때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로그 자 2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1분의 2의 2제곱 플러스 로그 3을 집어넣으면은 2의 2제곱분의 3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은 로그 3의 3제곱분의 4의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10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10까지 집어넣으면은 로그 9의 9제곱분의 10의 10제곱이 될 텐데, 우리 친구들 로그 까먹은 거 아니죠? 로그를 덧셈을 하면은 진수끼리는 곱셈이 되는데, 진수끼리 곱셈하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 보이잖아요. 가장 마지막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결과값이 로그 1분의 10의 10제곱이 될 테니까 계산 결과 10이 되겠다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ax의 제곱이랑 x의 세제곱에 대해서 3분의 4,0에서 공통접선이 3분의 4,0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해 봅시다. ax제곱을 그려보면은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3분의 4,0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이 대충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을 그려보면은 얘도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서도 3분의 4,0에 대해서 접선을 만들었는데 얘가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공통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다 라는 거 유도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까 말했던 x의 n제곱에 대한 접선 성질에 의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얘는 수선의 발 떨어뜨리고, 그리면 안 예쁘지만 수선의 발 떨어뜨렸다 생각하면은 길이 비율이 2대 1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3분의 8, 블라블라가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접점에서의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다음에 길이 비율 구해보니까 세제곱이니까 3대 1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기가 2의 비율이니까 2였을 때 3분의 4였어. 3이었을 때 2가 될 테니까 여기 접점의 좌표가 2, 블라블라가 됩니다. 됐죠? 자,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 유도해보니까, 도함수 y 프라임을 생각해보면은 2ax, 그러면은 y 프라임 3분의 8을 계산해보니까 얘는 3분의 16a가 돼야 되고요. 누가? 이 3분의 8에서의 미분계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프라임을 생각해보면은 3x의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y 프라임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12가 되겠죠. 오케이? 자, 2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12가 될 것이고 3분의 8이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이만큼이 되는데, 공통접선이라는 것은 일치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기울기도 같아야 되겠죠. 이거 기울기 같게끔 하는 A값 구하면 되겠죠. 끝. A의 값이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직접 해보시길 바래요. 풀어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서도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만 맞으면 안 돼요.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